바보들, 이게 가짜 사이트인지도 모르고 돈들을 쓰는구나. 뭐야? 너 뭐하냐? 강복? 네가 나야? 아니 여기를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종목을 개인에게 찝어준다고? 이건 다 사칭이지. 엄청 올랐네. 뭐야? 출금하려면 증거금을 입금하라고? 내 돈인데 왜 못 찾아? 너 안 되겠다.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아, 안 돼, 안 돼. 그 시대에 누가 부자냐? 부는 항상 소수한테 집중되고 대부분은 부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많이 터졌어요. 우리가 중국 경제를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차로 비교하면 좌회전 등을 켜고 우회전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라는 좌적인 깃발을 들었지만 경제는 시장 경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시장을 통한 생산요소 분배 메커니즘을 도입을 한 겁니다. 자본주의 원리가 들어온 거죠. 근데 막스의 자본론이 나온 것처럼 자본주의 가장 큰 한계는 빈부격차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요소가 점점 자본가에 집중이 돼요. 여러분 눈을 가만히 감고 생각해봐요. 노예 사회도 좋고 봉건 사회도 좋고 자본주의 사회도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회 발전에 따라서 그 시대에 누가 부자냐? 항상 부자가 누구냐? 공동한 특징이 있어요. 사회 행태는 다를지 몰라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부자는 생산 요소를 가진 자가 부자예요. 그럼 노예 사회는 노예를 많이 가진 자가 부자일 거고, 봉건 사회는 지주제도, 토지를 많이 가진 자가 부자일 거고,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을 가진 자가 부자예요. 그리고 지금은 정보 사회라고 해요. ICT. 정보기술 통신사회잖아요. 지금은 기술을 가진 자가 부자예요. 자, 이걸 생산요소에서 경제학에서는 생산요소는 토지, 자본, 노동, 기술이 4대가 생산요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난 부자 되고 싶어. 내 인생 목표가 부자야 이러면 질문을 해요. 내가 생산요소를 갖고 있냐? 노동력, 토지, 자본, 기술 4개 중 하나는 당신이 갖고 있어야 돼요. 노동력, 앞으로 로봇이 다 대체해요. 일반 일자리는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자본, 항상 금융을 가진 자는 부자입니다. 모든 국가, 모든 사회. 그리고 토지, 모든 사회, 모든 국가 항상 부자. 자, 기술, 지금은 기술 가진 자가 부자입니다. 요즘에 엔비디아 약간 난리 나죠. 왜? 미래 산업의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배터리 난리 나죠. 왜? 미래 산업 기술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흐름에서 보면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회가 감에 따라 자본주의 요소, 시장 요소에 가는 사회는 빈부격차가 있기 마련이에요. 이런 생산 요소가 항상 상위 20%에 집중이 되고 대부분 80%는 없어요. 그러면 일반 대중으로 놓고 말할 때는 그냥 있는 게 노동력밖에 없어요. 내 몸뚱아리밖에 없어. 근데 이 몸뚱아리는 기술이 발전하다 로봇에 대체가 돼. 그러면 이 사회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포함해서 전 세계 한국 포함해서 사회가 갈수록 어떤 사회가 돼요? 빈부격차 사회가 되는 거예요. 잘 사는 애들은 점점 잘 살아. 왜? 생산 요소가 점점 얘네한테 집중돼요. 못 사는 애들은 점점 못 살아. 특히 로봇 사회가 올수록 더 못 살아. 1% 대 99% 사회가 오는 거예요. 1%가 99%를 지배하는 사회. 중국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회주의 돼서 다 같이 못 살았는데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하니까 세계적 2위 국가가 된 거예요. G2.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지금 남겨진 문제가 과제가 삿더머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빈부격차. 이 빈부격차가 왜 많냐? 앞에서 말한 생산 요소가 국가에 집중돼요. 중국은 토지 다 국가 겁니다. 자본 다 국가 거예요. 기술 다 국가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이 점점 국가 자본이 집중이 되고 대부분 사람들은 원래 노동력을 공급해서 그냥 월급을 받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 노동력이 다 이 로봇 생산 기계에서 대체가 되고 있어요. 그럼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그럼 당신은 뭘 먹고 살아야지?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막스의 자본론이 나오는 결론이 있어요. 결국은 부는 항상 소수한테 집중되고 대부분은 부가 없게 되는 거예요. 99%. 그러면 소비 능력은 대중이 해줘야 되는데 소득이 점점 줄어드니까 소비를 못해. 그래서 자본주의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중국은 지금 그 사이에 너무 빨리 성장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세계 2위국까지 온 거는 굉장히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근데 이제는 분배의 문제가 중요한 거죠.
2023년 양회에서 목표를 5% 똑같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작년 양회에서도 5%, 올해도 5%. 그러면 작년 거 지금 봤더니 실현했냐? 중국의 지방자치 성시가 있어요. 31개. 근데 봤더니 5%를 달성 못한 성이 달성한 성보다 더 많아요. 근데 전국적으로는 평균은 5.2%예요. 작년에. 무슨 말을 하냐면 올해 작년하고 똑같이 5%를 했는데 글로벌 IB들은 5%를 못한다고 봐요. 대부분 4.5 전후, 높게 보면 4.8. 그 다음에 중국 국내 연구기관들은 대부분 5% 이상이에요. 중국 국내는 높게 보고 서방 IB들은 낮게 보고 이 상황인데요. 해외에서 봤을 때는 의외다, 좀 높게 잡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중앙정부가 5%로 제시한 거는 지금 중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면 기업과 소비자들이 기대를 높이는 거예요. 아, 중국은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 거다.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긍정적으로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잃어가는 소비자 심리 그리고 죽어가는 투자 심리, 특히 민영기업들 기대 심리를 살리려면 좀 목표라도 좋게 내놔야죠. 그래야 시장이 중국 정부가 자신이 있나 보다. 그래서 민영기업들이 그럼 올해 좀 투자를 해볼까? 또 일반 국민들이 그럼 올해 조금 소비를 해볼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경제는 기대라고 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5%라는 외국 싱크탱크 보기에는 좀 높게 잡았지만 중국 정부가 어떻게라도 경제 심리를 살리려고 하는 의도가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부동산 경제가 무너지면 중국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떨어져요. 쉽게 말하면 앞으로 10년에 필요한 부동산을 좋게 해서라도 미래 2년치를 지금 다 졌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통계국 데이터를 보고 앞으로 2, 3년은 이 이미 진 재고 부동산을 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부동산 경제는 성장은 못한다는 거예요. 중국 경제는 기둥이 있어요. 그게 부동산 경제예요. 중국 14억 국민들이 모든 소비 능력, 소득 능력, 복지가 다 부동산 경제에 연관돼 있어요. 한국말하면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기금들이 다 부동산에 포트폴리오가 노출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경제가 잘 안 가면 보험사, 은행, 증권 이런 자산 관리 상품들 다 수익률이 안 좋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중국 사람들이 전체적인 이 소득이 떨어지잖아요. 소비도 타격받고 이래서 중국 경제 중심에는 부동산 경제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비교해서 말하는데 미국 경제 중심에는 금융시장이 있어요. 특히 주식시장. 그래서 미국은 주식시장이 무너지면 소득, 전체 미국 경제 모든 게 다 이렇게 와르르 무너져요. 중국은 부동산인데 지금 부동산이 앞으로 2, 3년 가기 힘들다 이러면 적어도 28년 이후부터 우리가 좀 기대를 한다면 그렇게 보는 게 좀 안정적이다. 이 거시경제 지표입니다. 물가라는 거는 보통 두 가지를 봐요. 생산자 물가, 우리가 흔히들 PPI라고 하고요. 소비자 물가, 우리가 흔히들 CPI라고 합니다. CPI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개월 동안 계속 마이너스고 생산자 물가는 지금 16개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서 필요로 한 거는 이미 과잉이다. 중국은 고부가가치 산업, 소재나 이런 게 수요가 엄청 높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서 공급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제한되고 필요한 거는 없고 이미 있는 건 과잉이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부동산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다 보니까 모든 요소들이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탄소 배출가 문제, 그리고 친환경 이슈, 우리가 파리 기후 협정, 옛날에 교토 협정이었어요. 교토 협정이 오다가 2015년에 파리 기후 협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CDM 체제가 물러나고 결국은 SDM 체제로 왔고요. 우리가 COP 29차, 30차 이러면서 매년에 회의가 열려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후진국에서 어떻게 이 기후 변화에 대응할 것인가 차원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자. 이렇게 지금 노력해 오고 있는데요. 기후 문제는 처음에는 누가 제기했냐면 유럽이 선도를 했어요. 교토 협정부터 시작해서 왜냐면 이 전 세계가 미국 주도로 가니까 전 세계 국제 질서의 주도권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국제 질서의 주도권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게 뭘까? 을 생각한 게 환경 문제였어요. 사실 미국은 좀 이런 데서 적극적이지가 않았어요. 의외로.
그래서 탄소 배출권은 사실은 유럽이 제기한 거, 유럽이 주도해 갔어요. 근데 중국은 처음에 반항했어요. 중국 포함해서 후진 국가들 있잖아요. 발전 도상국 국가들은 선진국한테 반항을 했죠. 내내 발전할 때 다 오염시켜 놓고 지금 와서 뭐 기후 협정이네 어쩌고 하면서 우리 보고 배출하지 말라면 우리는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키니? 그래서 교토 협정은 그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주로 책임지고 발전 도상국 국가는 책임에서 면하는 게 교토 협정이었는데 파리 기후 협정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는 기후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선진국, 후진국이 다 책임을 진다. 단지 어떤 형태로 책임질지 그 분배 의제를 지금까지 계속 의논하고 있거든요. 근데 큰 틀은 그런 차원인데 그러다가 갑자기 중국 정부가 2021년부터 탄소 중립을 하겠다. 엄청난 이거는 센 이 공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중국 가면 기업들한테 인터뷰하잖아요. 지금 내내 경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이러냐면 환경부가 제일 세대요, 중국에서. 왜 환경부 제일 세냐? 그 1년에 배출할 수 있는 탄소 배출권 그 티어가 있어요, 티어. 그 티어를 못 받으면 1년에 1000개를 생산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받은 탄소 배출권 티어가 100개밖에 생산나 100개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한테는 이제는 이 탄소 배출할 수 있는 그 티오를 받아오는 게 가장 중요하고 환경부가 힘이 제일 세주고 석탄은 못 쓰게 하고 다 신재생 에너지 쓰게 하고 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많이 더 됐어요. 석탄은 동부삼성이 제일 많이 쓰거든요. 북방이잖아, 춥잖아요. 물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난치에다 돌려서 난방을 하는데 석탄 쓰지 말라니까 한겨울에 막 난방을 안 하는 거예요. 막 얼어 죽게 생기고 막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지방 관료들이 중앙에 정책을 갖다가 너무 극한적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민간에서 막 지 아파트에서 막 이게 난방하니까 막 얼어 죽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니까 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번에 작년 중앙경제공작회에서 나오고 이번 양회에서도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셀리 호프가 무슨 말이냐면 니 먼저 대안을 잊고 가고자 하는 개혁 방향으로 가라. 그래서 환경 문제도 중국 정부는 처음에 너무 강하게 하다가 지금 문제점이 많이 터지니까 일단은 설리후파라는 거. 이 신재생 에너지는 친환경인데 좋은데 안정적이지가 못하고 가격이 너무 비싸요. 현실에서 기업들한테는 엄청난 생산 비용 올라가 버린 거죠. 그동안 중국 정부는 일사천리로 뭔가를 하니까 이게 너무 부정적인 문제들이 많아서 그걸 지금 바로잡는 차원에서도 하고 두 번째는 지금 친환경 문제를 놓고 전 세계가 미묘한 변화가 있어요. 원래 유럽이 주도했다고 했잖아요. 중국이 2021년부터 막 강하게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석유 자동차를 안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석유 자동차는 전통 강국이 서방이잖아요. 유럽이 잘하고 미국이 잘하잖아요. 근데 석유 자동차는 이 세계에서 가장 공기 오염을 많이 시키는 주범이에요. 전 세계 공기 오염의 20-30%는 석유 자동차가 해요. 근데 중국이 친환경을 강하게 들이대니까 중국 자동차는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전기 자동차를 제일 잘하게 된 거예요. 전 세계가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시대로 가버리니까 중국이 전기 자동차를 제일 잘하면서 전 세계 자동차 수출 강국 1위가 됐어요. 이게 되게 웃기니 이게 예를 들면 중국 축구가 세계 1위 한 거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보통 자동차이라면 중국은 라쿠한 국가였거든요. 근데 이제 자동차 수출국 1위가 일본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그게 친환경 이슈 때문에 그래요. 중국 전체가 전기 자동차로 가버렸고 친환경 자동차로 가버렸는데 해외는 석유 자동차가 세고 석유 엔진, 가솔린 자동차 주로 쓰다 보니까 이게 전기 자동차가 힘을 못 받은 거예요. 발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전기 자동차를 앞서서 세계 시장을 석권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생각한 게 이런 거죠. 친환경 한다 놓고 자기가 아젠다를 제시했는데 이걸 제일 잘 갖고 노는 게 중국이 돼버린 거예요. WTO도 그런 거예요. WTO도 미국이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은 WTO를 2001년에 가입을 하면서 지금 세계 수출국 1위가 됐고 세계 생산공장이 됐고 서방 세계가 당혹스러운 거야. 질서는 걔네들이 만들어놨는데 중국이 가장 그 질서 속에서 가장 위너고 가장 잘 노는 거야. 그래서 지금 유럽이 요즘에 친환경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 가격이 대폭락했거든요. 자기네 만드는 질서를 자기네 파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야 너네 친환경 안 하는데 우리가 왜 친환경 하냐. 그래서 지금 세계 혼란이 빠졌어요. 도대체 기후변화를 어떻게 해. 이러다가는 지구가 조기에 멸망할 확률이 있어요. 이트렌드 강흥보 대표,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